유클리드, 논리의 설계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아마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입니다. 이 책은요, 성서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된 책으로 꼽히는데요. 무려 2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양 지성사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었죠. 아니, 대체 어떤 책임길래 이럴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지적 체계를 만든 미스테리한 인물은 또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도서관의 그 남자입니다. 고대 지성의 심장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클리드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 이곳은 말 그대로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를 소장한 그 유명한 대도서관, 그리고 세계 최초의 연구기관인 무세이온이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유클리드는 바로 이 지적 황금기의 한복판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천재 유클리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가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은 어땠는지, 사생활은 어땠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르키메데스 사이에 가장 위대한 수학자였다. 이게 거의 전부죠. 이렇게 삶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그가 남긴 업적이 더 대단하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다입니다. 유클리드가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유클리드가 나타나기 전에도 기하학 지식은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마치 정리 안 된 창고에 값비싼 보물들이 마구 흩어져 있는 느낌이었죠. 실용적이긴 한데 이걸 하나로 꿰는 통일된 논리나 체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유클리드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피타고라스, 에우독소스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수학적 발견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죠. 바로 유클리드가 이 흩어져 있던 모든 지식들을 하나의 거대하고 견고한 논리체계로 엮어낸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유클리드가 위대한 이유죠.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유클리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 원론의 내부입니다. 자, 이제 그의 걸작, 원론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적 사고의 설계도를 펼쳐볼 시간이에요. 이 책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느껴보세요. 우선 원론은요,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권의 책 안에 증명된 명제, 그러니까 정리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무려 465개에 달합니다. 와, 이걸 다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정의만 해도 131개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유클리드의 진짜 천재성은 이 거대한 체계를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출발점에서부터 쌓아 올렸다는 데 있어요. 먼저 점은 이런 것이다, 선은 저런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정의, 그리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공리, 마지막으로 기하학에서만 쓰는 기본 약속인 공준, 딱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너무 당연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잖아요. 유클리드는 바로 이런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논리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원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삼각형이나 원에 대한 책이 아니었어요. 1권부터 6권까지는 우리가 아는 평면 기하학을 다루고요. 7권부터 10권까지는 수나 무리수 같은 수에 대한 이론을, 그리고 11권부터 13권까지는 다면체나 구 같은 입체 기하학을 다룹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수학 지식을 총망라한 거대한 백과사전이었던 셈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클리드의 영원한 유산. 과연 이 한 권의 책이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원론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해서 암흑기 동안 아랍 세계에서 소중히 보존됐다가 중세 유럽으로 다시 건너와 르네상스의 불씨를 지폈고 결국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원론이 보여준 연역적 추론 방식. 그러니까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복잡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방식이 현대 과학과 철학,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기본 설계도, 즉 청사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유클리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떤 공식이나 정리가 아니에요. 바로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 자체였던 거죠. 어떻게 2300년도 더 된 책 한 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유클리드의 진정한 위대함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